안녕하세요. 수세 전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그리고 엣지까지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터블 OS인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할 때 그 신뢰 근거를 그 주장 자체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수세의 오랜 역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세는 1992년 독일에서 시스템 운드 소프트웨어 엔트위클런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을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소프트웨어 앤 시스템 디벨롭먼트라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 소프트랜드 리눅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최초 리눅스 배포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SLS라고 하는 리눅스 배포판이 나왔는데요. 이 배포판을 이제 기술 지원하는 형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94년에 SLS에서 파생된 슬래그어라는 배포판을 기반으로 수세 리눅스 1.0을 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96년에는 슬래그어 기반이 아닌 주릭스 기반으로 새로 리눅스를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버전 이름은 수세 리눅스 4.2입니다. 주릭스는 독일의 살렌드 유니버시티 직원이 만든 초기 그누 리눅스 배포판이고요. 현재는 이어져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어떤 다른 배포판으로 리베이스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IBM 메인프레임을 최초로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배포판을 만들었고요. 그 이름은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현재 저희가 명칭하고 있는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X86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렌처 랩스를 인수하여 쿠버네티스 영역에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수세 리눅스 하면 SAP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00년대부터 SAP와 전략적 파트너로서 굉장히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SAP 영역에서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70%의 SAP 리눅스가 수세 기반이고요. 그리고 SAP 하나의 경우 90% 이상 수세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AP 비즈니스 1 같은 경우에는 100% 수세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SAP 자체의 개발 플랫폼도, 표준 개발 플랫폼도 수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SAP가 개발함에 있어서 OS 영역에서의 어떤 라이브러리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협업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수세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수세가 호환성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많은 시장 점유율을 얻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 뿐만이 아니고 클라우드에도 있고요. 그리고 엣지 환경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 컴퓨팅 파워가 있으면 결국 그 컴퓨팅 파워를 위한 OS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수세는 이러한 다양한 환경의 OS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커먼 코드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OS를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먼 코드 베이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CPU 아키텍처를 지원을 하는데요. AMD, 인텔 64비트, ARM, IBM 파워, IBM 메인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CPU 아키텍처가 배포하게 되는데 수세는 커먼 코드 베이스 기반으로 이런 다양한 CPU 아키텍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PU 아키텍처뿐만 아니고 이제 워크로드 특성에 따라서 OS 배포판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수세는 그 워크로드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OS 배포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버를 위해서, 일반적인 서버를 위해서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그리고 SAP를 위해서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4 SAP 어플리케이션즈, HPC를 위해서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HPC, 리얼타임을 위해서 수세 리눅스 리얼타임, 그리고 엣지 환경을 위해서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마이크로, 이러한 다양한 배포판들을 워크로드 특성에 맞춰서 제공하고 OS 배포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커먼 코드 베이스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어떤 OS가 어디에 있든지 또 그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서 어떤 OS 배포판을 사용하든지 개발자나 운영자는 최대한 동일한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인프라의 관리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과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OS로서의 중요 차별점 중 하나인 OS 롤백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OS 롤백 유지 케이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OS만 패치하고 OS만 롤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능을 만들었냐면 OS를 패치를 해야 됩니다. 보안 이슈가 있고 또 크리티컬 버그가 있기 때문에 OS를 패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OS를 패치한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이 돌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관리자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OS 패치 전에 백업을 하고 또 어떠한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수세는 이 상황을 대비해서 OS 패치 전, OS 업그레이드 전 스냅샷을 찍고 그리고 OS를 업그레이드한 후에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나 OS가 이상이 있으면 OS만 백업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영향 없이 OS를 패치하고 필요에 따라 롤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롤백하는 기능에 대해서 데모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현재 이 세션에서는 아쉽지만 못 보여드리고 페이스북에서 수세코리아를 검색하시면 그 수세코리아 페이지에서 데모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BTRFS의 이 롤백의 동작 원리와 이 롤백에서 사용하는 그 BTRFS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피 온 라이트과 스냅샷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것을 설명드리면 메타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냅샷을 찍으면 메타데이터만 복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데이터의 변화량이 있을 때 그 데이터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메타데이터가 가리키는 것만 기존의 데이터는 유지를 하고 메타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만 신규 데이터로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스냅샷을 찍고 그 스냅샷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BTRFS 동작 원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제가 OS 영역에 대해서만 롤백을 찍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OS 영역에 대해서만 찍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S 영역에 해당하는 그 디렉토리들만 스냅샷을 찍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BTRFS 파일 시스템이 서브 볼륨이라고 하는 그 논리적인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S 영역 수세가 롤백하고자 하는 타겟팅한 디렉토리만 서브 볼륨으로 구분해서 그 디렉토리들만 롤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디렉토리가 롤백되는 것이 어떻게 OS만 롤백되는 것이 보장이 되느냐라고 하면 리눅스 시스템은 리눅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표준인 리눅스 하이어라키 스탠다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의 모든 패키지들도 리눅스 파일 시스템 하이어라키 스탠다드를 지키고 있어서 그 디렉토리 구조에 맞게 애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수세가 롤백 영역에 해당하고자 하는 타겟팅하는 그 디렉토리들만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디렉토리에 맞게 설치가 되고 롤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BTRFS의 추가적인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프레션 기능이 있고요. 디듀 기능이 있고요. 디듀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은 아니고요. 아웃 오브 밴드 또는 오프라인 기능으로 해서 이제 쓴 후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디듀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테그리티 체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기능으로 샌드 리시브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냅샷을 리모트 서버에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스냅샷 간의 변화량만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인크리멘탈 백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 서버와 리모트 서버에 스냅샷을 그대로 유지해서 인크리멘탈 백업을 하면서 그 스냅샷 스테이터스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엔터프라이즈 OS로서의 주요 기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가용성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수세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OS 롤백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자세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OS 롤백 기능을 통해서 보안 패치 등에 대한 운용자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용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세는 오랜 시간 SAP를 보호하며 이 HA 영역에서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세가 이 고가용성 솔루션을 위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그것을 같이 발전시켜 왔는데요. 현재 어떤 다른 고가용성 솔루션을 위해서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던 그런 리눅스 벤더들도 수세가 발전시키고 사용해온 그 페이스메이커와 크로스링크라고 하는 HA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같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수세가 어떤 HA 영역에서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커널 라이브 패칭 기능을 지원합니다.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에 패치를 하면 리부트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리부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또 대규모의 서버에 크리티컬한 리눅스 커널을 패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리눅스 모듈 형태로 해서 리눅스 커널의 패치를 라이브로 패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 및 편의를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치 관리를 위해 패키지 저장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패키지 저장소는 인터넷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컬 인터넷 그 사내 환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내 환경에 구축할 때 쉽게 그 미러링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S 버전이 새로 나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버전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최초 만들고 그리고 특별히 이미지를 만들어주지 않고 다음 버전이 나오면 이미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 설치 이미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수세 같은 경우에는 그 OS 버전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분기별로 그 업데이트된 패키지를 모아서 또 동일한 버전에 대해서 또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OS를 설치할 때 설치 이미지만 들고 가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수세는 분기별로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신화된 OS 이미지를 통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스트라는 툴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수세의 가장 또 다른 차별점이고 강력한 툴이기도 한데요. 리눅스 관리자들은 대부분 뿌띠와 같은 리눅스 터미널을 통해서 리눅스를 관리를 하실 겁니다. 이런 터미널 환경에서도 엔컬스라고 하는 파란 GUI 같은 화면을 통해서 거의 시스템의 모든 설정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부터 커널, 그리고 파티션, 네트워크 설정부터 해서 DHCP, DNS 이런 서비스 설정까지도 이 야스트를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개념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메뉴를 통해서 찾아가서 직관적으로 리눅스 시스템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 호환성을 보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OS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세 리눅스 이미지 같은 경우에 그 애저, AWS, 구글 클라우드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가장 먼저 이제 리눅스 OS로서 이미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BYOS 또는 온디맨드 같은 유형으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들 또는 유저들이 온프레미스뿐만이 아닌 퍼블릭 클라우드에 수세를 배포하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수세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를 사용하시든지 수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수준에 맞는 보안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 인증, 그리고 핍스 인증 같은 인증을 받았고요. 오픈스캡, 오딧, 앱아머, 그리고 SE리눅스 같은 보안 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화제가 되고 있는 CentOS EOL 이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수세 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CentOS는 더 이상 레드햇의 동일한 배포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레드햇이 CentOS를 죽였냐? 그것은 아닙니다. 배포하는 형태를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가장 업스트림에 커뮤니티 버전이 페도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도화해서 레드햇 버전이 있었고요. 그것을 그대로 다시 그 소스 코드를 그대로 패키징한 CentOS가 있었습니다. 근데 2022년부터는 페도라가 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롤링 릴리지 CentOS 스트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레드햇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어떤 엔터프라이즈 배포판을 커뮤니티 버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CentOS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수세에서는 오픈수세 립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픈수세 립은 CentOS 같이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의 오픈 엔터프라이즈 패키지를 커뮤니티에서 다시 패키징에 배포한 배포판입니다. 그래서 CentOS와 같은 점은 엔터프라이즈 소스 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점은 이 프로젝트 자체를 수세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함께 오픈하고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픈수세 립에서 간단한 커맨드로 액티베이션을 하시면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로 전환이 가능하시고 기술 지원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시에는 오픈수세 립으로 개발하시고 그 서버를 그대로 별도의 작업 없이 액티베이션 하신 후에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로 전환하시고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수세와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가장 상단에 그 오픈수세 텀블리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롤링 릴리즈로 어떠한 가장 최신 기능들,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여기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안정화한, 고도화한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패키지를 사용하는 오픈수세 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수세에서 드리는 제안은 CentOS, 레드햇에서 수세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TCO 관점에서 큰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용성과 확장성은 포기하지 않으신 채로 TCO 관점에서 이득을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요. 하지만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세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최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OS 안정성 측면에서는 수세는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SAP, 미션 크리티컬한 SAP 영역에서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X86뿐만이 아닌 메인프레임, IBM 파워까지 이미 그 안정성은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플리케이션 호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어플리케이션 호환성도 사실 같은 리눅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수세에서는 익스펜디드 서포트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렐의 서브스크립션이 만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렐 서브스크립션을 연장하는 것이 고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마이그레이션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연장을 하지 않자니 그 기간 동안에 기술 지원의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서 수세에서는 익스펜디드 서포트라고 해서 그 레드햇이나 CentOS도 그 마이그레이션 기간 동안 기술 지원을 함께 합니다. 근데 이 마이그레이션에는 휴먼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을 기획하시는 분들께서 이 휴먼 리소스를 고려하셔서 계획해 주신다면 엔지니어들도, 이 마이그레이션을 직접 수행하는 엔지니어들도 행복하고, 또 TCO 관점에서 또 안정성과 가용성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기획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도 행복한 그러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화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세 매니저라는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 솔루션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동화된 인프라를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의 복잡성을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정책 및 컴플라이언스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자동화된 인프라 운영 비용 감소 측면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세 매니저를 통해서 모든 서버들의 설치, 그리고 패치, 그리고 설정을 자동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제 코블러와 솔트라는 툴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이 두 가지 툴을 통해서 설치를 자동화하고 패치와 컨피규레이션을 자동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복잡성 감소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세 매니저를 통해서, 수세 매니저는 다양한 그 클라이언트 OS들을 지원을 하는데요. 수세와 오픈수세뿐만이 아니라 레드햇과 센트, 우분투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OS 측면에서 관리의 어떤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또
피지컬 하드웨어뿐만이 아닌 VM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OS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OS 버전이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이 수세 매니저 하나를 통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 관련해서 사내의 내부 보안 정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CVSS 버전 몇 이상은 꼭 패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내 보안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보안 정책과 또 ISMS 외부 컴플라이언스를 이 수세 매니저의 자동화된 모니터링, 트래킹, 오딧, 리포팅 기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준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멀티 쿠버네티스 관리 방안인 렌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의 엔터프라이즈가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스탠다다이즈 한다라고 그 451 그룹의 전문가가 그렇게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면 먼저 동일한 컴퓨트 플랫폼을 모든 환경에서 제공 가능합니다. 그 모든 환경이라 하면 개발 환경, 데이터 센터, 브랜치, 클라우드, 엣지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한 컴퓨터 플랫폼을 제공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컨테이너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면 그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배포가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배포를 자동화하고 스케일도 자동화하며 또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안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장점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높은 인프라의 신뢰성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서 좋은 효율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정책의 적용과 관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쿠버네티스가 좋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을 때 이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용자들이 메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UI 같은 경우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여러 개가 있다면 각각 따로 UI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여러 개 있다면 보안 정책이나 유저를 또 생성하셔야 되는데 각각 모든 클러스터 따로 보안 정책이나 유저를 따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또한 클러스터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거, 관리하는 것들 다 각각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클러스터를 여러 개 배포할 일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가 있는데, 다양한 환경에서 배포하시다 보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엣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배포하시다 보면 클러스터가 많아질 수가 있고요. 또한 같은 데이터 센터를 하더라도 개발 환경, 프로덕션 환경,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클러스터를 유동적으로 여러 개 배포하시는 상황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단점을 보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효과적으로 그럼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무엇을 렌처가 제공을 하느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것이 데이터 센터에 있든지 클라우드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 쿠버네티스를 렌처는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각각 클러스터를 잘 매니지먼트를 해야 됩니다. 그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및 유저 관리, 그리고 정책 관리를 일원화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각각 클러스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클러스터를 통합해서 일원화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 위에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툴들도 렌처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무엇을 제공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센터에서는 쿠버네티스 배포판으로 렌처 쿠버네티스 엔진이라고 하는 배포판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에 VM을 띄워서 그 위에
LKE 렌처 쿠버네티스 엔진을 올리실 수도 있고,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도 렌처를 통해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 또 브랜치 엣지 환경에서는 굉장히 경량화된 쿠버네티스인 K3S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관리 측면에서는 대시보드, 클러스터 관리, 노드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정책 측면에서는 멀티 클러스터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인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중앙화 관리되는 보안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로서는 이제 서비스 메시, CI/CD,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블록 스토리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프라인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GitHub 레포지토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등록을 하면 등록과 함께 네임스페이스, 쿠버네티스 네임스페이스가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에 다커 레지스트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또 CI/CD 툴인 젠킨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를 저장하기 위한 미니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GitHub 레포지토리에 변경 내용이 반영이 되면 그 변경 내용을 따라서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빌드가 되고요. 이름으로써 CI/CD 기능을 자동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GitHub 레포지토리마다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요. 여러 개의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서 또 다른 GitHub 레포지토리 등록하시면 그것은 또 그 새로운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맞도록 또 CI/CD 환경이 구축이 됩니다. 플릿이라는 배포 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tOps라는 GitOps 방식으로 이용이 되는데요. Git 같은 곳에 이제 업데이트 소스 코드를 이런 설정을 업데이트를 하면 이것을 반영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클러스터에 일관되게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플릿 같은 툴이 없다면 각각의 클러스터에 각각 따로따로 배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플릿을 통해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일관되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과 함께 이 플릿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강력한 CI/CD 기능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비스 메쉬를 위한 이스티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나리 디플로이먼트나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 같은 것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카일리 트래픽 그래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를 위해서는 롱혼이라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블록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 올라가는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스테이트 리스트합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스테이트 풀한 워크로드를 올려야 합니다. 근데 그런 스테이트 풀한 워크로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정보를 저장하는 퍼시스턴트 볼륨을 같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실 때 이 퍼시스턴트 볼륨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이 유저분들의 많은 고민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는 롱온이라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블록 스토리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강점은 굉장히 쉽게 원클릭을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블록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요. 또한 백업과 스냅샷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백업과 스냅샷을 통해서 리커버리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렌처는 많은 고객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부터 해서 다양한 영역군의 고객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고객들을 통해서 검증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션을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엣지까지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고 고가용성을 보장하며 확장성이 좋은 솔루션을 찾으신다면 OS 영역에서는 수세 리눅스, 그리고 쿠버네티스 매니지먼트 영역에서는 렌처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자동화 관리를 위해서는 수세 매니저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